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된 만큼 무너져가는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 전원이 86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김보미 후보를 비롯해 김형남, 정민철 등 청년 세대가 당의 변화와 세대 교체를 외치며 도전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년의 자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무산됐고 청년 후보들은 모두 예비 경선의 문턱에서 컷오프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구성이라면 폐버스에서 살아라 같은 어이없는 생각이 또 나오고 심지어 실현까지도 될까봐 우려됩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는 용기, 다음 세대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다음 세대 청년들은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관례를 깼다는 이유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법기술원장 등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온갖 관례란 관례는 다 깨온 민주당이 관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단순히 예의 범절 관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사법 장악하려는 시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시도 중에 하나이며 활용 점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첫 번째 법안이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을 처벌하겠다고 법 왜곡죄를 신설했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혹시나 검사가 기소한 게 유죄는 맞아도 조금 과하게 기소했다라고 하면 공소기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대법관을 2배로 증원하고 자기들 임기 내에 모두 다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마저도 불안했는지 자기들이 이미 사실상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리할 수 있는 사심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법관 수를 늘렸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 자리에 자기들 색깔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법 장악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대법관은 대법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수인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 대법원장이 소수를 제청을 하고 그러면 국회와 대통령이 동의하면 임명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국회, 대통령 이렇게 TO가 있는 것과 대법관의 선출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편에도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층적으로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재청권 행사는 매우 정당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먼저 제안하고 그 사람을 제청해주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모두 심겠다는 그런 시도입니다. 앞으로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매우 거세질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법관 재청권을 빼앗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법원 장악 시도를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